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창당 릴레이로 정했습니다. 예, 당을 새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까? 네, 뭐 정치권 소식을 보면 한국당이라든지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좀 주요 정당들 위주로 소식을 듣게 됐는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더 많은 숫자의 정당들이 있습니다.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은 숫자의 정당들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실 만한 정당 외에도 아니 이런 당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이름조차도 생소한 정당들도 많이 있는데 등록된 정당만 모두 34곳이고 예. 지금 창당을 준비 중이라고 신고한 곳까지 더하면 45개. 지난 총선 앞둔 시점과 좀 비교를 해봐도 더 크게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 예, 45곳이나 생긴다군 이야기군요. 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결국은 이런 움직임은 이제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을 염두에 두고 후보를 내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또 창당이 이어지는 거겠죠? 네, 뭐 생소한 정당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개만 예로 좀 소개를 해드리죠.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허경영 씨가 대표로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당 이름에 배당금이라는 것이 붙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보시죠. 가만히 있는데도 부부가 300만 원이 매달 통장에 들어온다. 주민등록만 있으니까 배당금은 누구나 수령하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당 매달 150만 원씩 통장으로 넣어주겠다. 그러니까 부부가 되면 뭐 300만 원씩, 또 성인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매달 600만 원씩 넣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허 씨는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나라에 도둑놈이 많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통일부 같은 부처를 없애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통일부 예산이 1조 4천억 원 수준이거든요. 이 공약을 지키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한 돈이긴 합니다. 예. 허경영 씨는 뭐 과거에는 다른 당 이름으로 또 이렇게 나섰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국가혁명배당금당 이런 이름이군요. 네. 또 눈에 띄는 당이 있습니까? 네,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아직 정식 등록은 안 됐고 현재 창당을 준비 중인데 핵나라당이라는 당도 지금 창당을 준비 중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핵 선제 공격으로 5천만 국민을 살리겠다 이런 구호를 내세우고 있고 또 국민들에게 1억 원씩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당 대표는 존경하는 인물로 박정희 전 대통령 또 히틀러 같은 사람들을 존경하고 있다라고 내세우기도 합니다. 히틀러요? 네. 예, 뭐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뭐 두 당 보면은 뭐 두 당뿐만은 아닐 것 같은데 둘 다 현금을 주겠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군요. 네, 뭐 많은 정당들이 내세운 걸 좀 보면 현금을 직접 쥐어주겠다거나 또 뭐 핵무장을 하겠다거나 아니면 수능 같은 거 교육 정책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좀 과연 좀 지켜질 수 있을까 싶은 공약들이 많이 눈에 띄긴 합니다. 예, 상당히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 아닌가, 눈에 띄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과거에도 과연 이 정도였나 싶기도 한데 이렇게 당수가 많아진다는 건 결국 이제 내년에 있을 선거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지 되겠죠. 네, 특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 앞두고서 유독 좀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 그러니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비례대표 의석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생 정당들도 좀 배지를 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가 된다면 더 많은 정당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선거 앞두고 사실은 수십 개 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가 또 선거 끝나면 또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일이긴 한데 이번 선거 때는 좀 더 그 숫자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외면당한 손으로 정했습니다. 예,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은 스포츠 소식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어제 프로농구 전주 KCC가 경기에서 지고 퇴장하는 장면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예, 관중석에서 KCC 유니폼을 입은 여자아이가 선수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데 하이파이브를 좀 기대하고 있는 손이죠. 그런데 좀 다소 민망해 보입니다. 선수들은 외면해버리고 또 쳐다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준 선수는 단 2명뿐이었습니다. 예. KCC가 어제 경기에서 26점 차로 크게 졌기 때문에 사실 팀 사기가 좋은 상황은 아니긴 했지만 농구 팬들 사이에서는 아이에게 손 한번 내밀어주는 게 그렇게 힘들었냐라는 좀 질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유니폼 저지까지 맞춰 입고 왔을 정도면 상당한 팬인 것 같은데
혹시 아이가 상처받지 않았나 걱정도 됩니다. 그런 뭐 걱정들 때문에 KCC에 대해서 좀 질타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KCC가 그래서 논란이 계속되자 사과문을 냈습니다. 사과문을 좀 보면 어린이 팬을 무시할 생각은 없었다. 외면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퇴장하는 것이었다. 앞으로는 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다시 새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사과를 했고 또 경기 후에도 해당 어린이 팬 측에 연락을 좀 취해서 직접 따로 연락을 했습니까? 네, 직접 사과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장면이 꼭 이번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농구장뿐만이 아니라 야구장 같은 곳에서도 팬들에게 뭐 악수를 하지 않거나 그냥 지나치거나 사인을 거부하거나 하는 모습들이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비교를 해보시라고 미국의 NBA 스타들의 팬 서비스 화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이 아이들과 저렇게 어울리는 모습들, 아이들에게 직접 선물 같은 걸 안겨주기도 하고 저렇게 같이 안고 좀 어울리면서 경기를 즐기기도 하고 좀 어린이 팬들에게 기억에 남을 순간들을 좀 선사하는 장면인데 예. 물론 뭐 해외 스타들이라고 다 팬 서비스가 좋진 않을 겁니다. 뭐 저희가 호날두 같은 얘도 좀 기억을 하고 예. 있고 또 우리 선수들이라고 해서 모두 팬 서비스가 나쁘진 않을 텐데 다만 지금 보여드린 것들이 모범적인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관련해서 지금은 은퇴한 농구 스타 하승진 씨가 한국 농구가 망해가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직접 만들어서 올리기도 했는데 이건 영상을 직접 보시죠. 예. 관중, 팬이 없으면 그건 프로스포츠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 보면 콧대가 너무 높아. 무시하면서 이렇게 좀 쳐내는 것도 많고 경기 지면 또 막 사인 안 해주고 막. 네, 뭐 들으신 그대로겠죠. 팬이 없으면 프로스포츠도 없는 거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더 설명을 보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물론 게임에 큰 스코어 차로 진 기분도 선수들의 기분도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 서비스를 계속 하는 게 또 프로 선수인 거겠죠.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